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재환 아티스 캐피탈 대표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현지 반응도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었던 3주 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진정세를 찾고 있고 분위기 또한 확연히 좀 반전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 대한 이제 규제, 감독 규제가 강해질 거라는 우려 속에서 은행주들은 지금 오늘이 여기 현지 시간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움직임을 4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은행주들은 살얼음 팔을 걷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에 육박했었는데 현재는 며칠이 지난 다음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이 5월달일 가능성이 50%. 그리고 이제 금리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될 가능성이 50%로 나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또 연준 인사들이 이제 몇몇 인사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위기는 은행주들이 한마디로 위기감을 좀 벗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안도 랠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단 투자 심리는 은행주들이 아닌 다른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주들 쪽으로 상당히 몰리고 있는 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주와 기술주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주들이 딱히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위기감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은 됐지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반격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지만 반면에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3주 연속, 이번 주가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3주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주들의 반격이 3주째 지금 이제 연결되고 있다는 건데. 이 기술주들에 더불어서 또 마찬가지로 성장주들까지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들까지 보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좀 더 테이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장주들아 이런 주식들이 작년에 비해서 1년 반, 1년 5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폭락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성장주들까지도 회복세로 들어서는 조짐이 보이면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특히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연속 오른 거에 더해서 지금 이제 3분기 연속 하락한 후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상당히 크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네스닥은 15%를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개월 최저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고 유일하게 다우존스만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0.7% 정도를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반면에 또 S&P 500 같은 경우는 5.7% 정도 올랐으니까 네스닥이 15% 폭등한 거에 비해서는 노min하고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이제 2021년 12월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1년 4개월 만에 전격 폐쇄가 된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은행주들의 위기감이 완화된 상황에서 이제 블레임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은행 감독 관리가 더 강화될 거다.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은행들이 파산했을 때 은행의 이제 행장이죠. CEO를 처분하는 그런 안건까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정확한 호재가 생겨서 반격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술주에 집중된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룰루레몬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가 뚜렷했다고요. 관련해서 이슈와 전망도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주들에 집중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모 현상이죠.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그래서 이제 포모 현상이니까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내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는 포모 현상에 집중된 패닉 바잉이 기술주들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장이 이제
뭐 바닥을 찍고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나만 돈을 못 번다고 하는 심리가 조바심나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더 사서 올라가야 되느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망세로 돌아서느냐 보는 건데 일단 분위기는 지금부터 기술주들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모든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랠리 모델을 이끌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초대형 기술주들이 가장 크고 두드러지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뭐 아마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초대형 기술주들의 반격이 상당히 강했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소매 주식이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완전히 폭등하면서 16주 최고치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15%가 오른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달 사상 최고치와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도 24% 정도가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매 주식들을 강세로 이끈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뭐 퍼포먼스 자체가 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도 그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받아들이면서는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나 기술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서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희비가 은행주들하고 기술주들하고 확연히 완전히 엇갈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같은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전격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는 월요일 날 그런 소식이 발표되면서 하루 만에 54%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1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뭐 14개월 만에 돌파했습니다. 경신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은행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떨어져서 2년 5개월, 2년 최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시리즌스 뱅크 하나만 나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 금융주들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가 변동성이 완전히 최고치에 달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집중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컨센트레이드 포지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에 현혹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현명함이 요구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오르니까 너무 따라가는 느낌, 예를 들어 떨어진다고 무조건 팔아버리고 올라간다고도 무조건 사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한 발 뒤로 이제 물러서면서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여유가 필요할 때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2월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느낌, 이제 그런 거를 좀 사인을 보인다고 했을 때는 장이 랠리 모드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장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하는 것도 성공했는데 내일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고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랠리 모드라도 다시 한번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한쪽으로 이제 팔자나 사자 쪽으로 딱히 쏠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장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한마디로 뭐냐면 유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플렉시빌리티를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